안녕하세요 소장님. 6년 만나고 헤어진 남친이 있는데요. 재밌잖아 벌써. 미안합니다. 남이 헤어졌다고 하는데 재밌다고 하고. 아이 참 인성이 안 되겠네. 슬프네요. 슬픈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네, 그래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재밌다고 한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재밌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헤어진 이유는 성격이 서로 예민해 자주 싸우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남친 일이 정말 바쁘고 그게 핑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데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생일이나 기념일을 안 챙기는 등 서운한 일이 쌓였어요. 전 남친이 원래 좀 무심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동안 만나면서 주말 화창한 날에 데이트한 적이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아까 6년 만났다 그랬지? 2년에 한 번씩 갔군요. 주말에도 일하는 워라밸이 전혀 없는 직종입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구나. 반대로 전 챙겨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제 인생에 집중하는 등 노력도 해봤는데 사람이 항상 바쁠 순 없고 쉬는 날엔 즐기고도 싶잖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일단 잠깐 체크. 결국 헤어지고 덜 바쁘고 잘해주는 스윗한 남자 만나야지 해서 소개팅도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요. 사람은 좋은데 뭔가 안주하는 느낌, 치열한 느낌이 없어서 남자로는 안 끌리더라고요. 외적인 요소도 만족 못했기도 하고요. 무조건 잘해주는 성격도 매력으로는 안 다가오더라고요. 사람 문제인 건지 성격 문제인 건지 확신은 안 서지만요. 일단 확실히 깨달은 건 전 남친이 끌렸던 이유 중 하나가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치열하게 살고 야망이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쁘게 살면서도 여친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흔치 않은 것 같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열하게 사는 남자를 고를 것 같긴 해요. 미래는 둘째치고 순수히 이성적으로 끌려서요. 제가 치열하게 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다시 만나면 결국 제가 상처받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결국 이건 제가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돼요. 최근 소장님 영상 중에 노력할 의지가 중요하다,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보다 내가 바라는 걸 가진 사람을 만난다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즉 노력할 마음이 드는 연애, 끌리는 사람이랑 관계를 이어가는 게 힘들더라도 맞는 선택일까요? 이게 굉장히 긴 질문인 거에 비해서 술술 읽히네요. 어쨌건 질문은 이거죠. 노력할 마음이 드는 연애, 끌리는 사람이랑 관계를 이어가는 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실은 이 질문이 심플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더라도 그게 맞는 선택이죠. 왜냐? 당장 여기서 소개팅한 사람이랑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안 끌렸잖아요. 그래서 못 만났잖아. 그렇다고 이런 조건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소개팅을 나간 새로운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좋다, 그렇다고 한들 그 사람이랑 지금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사람이 항상 바쁠 수는 없고 쉬는 날엔 즐기고도 싶잖아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 이제 항상 바쁠 수는 없기 때문에 쉬는 날엔 쉬고 싶습니다. 워라밸이 전혀 없는 직종이니까. 이제 그래서 챙겨주는 거를,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긴 해야죠. 왜냐면 그 상처를 내가 계속 받는다고 한들 현실이 안 바뀌면 내가 상처를 안 받는 방향으로 가야 내 인생이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텐데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는 어렵고, 그러면 그렇다고 상처를 안 받는 사람과는 애초에 관계를 시작도 못해. 그렇다면 제일 최선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좀 심플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연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애를 10년, 20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애를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인생이라는 걸 봤을 때 연애가 시간적으로 미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는단 말이에요. 10년을 연애를 했어도 10년 동안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우리 100년을 봤을 때 진짜 많아야 10%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연애 시간은. 그러면 그 나머지 삶에서 내가 이 사람과의 나의 인생에, 물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도 연애 같은 기간을 지나면 조금 연애지만 다른 감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거 좀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여기서 이제 6년을 만나셨지만 이게 한 2년 정도까지는 그 열정적인 연애의 감정이라면, 그 뒤로는 서로가 이제 아예 의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서로가 좀 의지하는 그런 단계? 조금 더 가족에 가까운 관계로 이제 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는 실은 나의 일상이 이 사람을 인해서 헤쳐지는 것은 바라지 않죠.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과 그 사람의 인생 이 경로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실은 계속 연애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연애에 그냥 머무를 거면 여기서 보면 바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쁜 사람을 만나고 일에 치열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 경로의 끝에 무언가 더 나은 미래가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아니어도 어쨌건 거기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멋있든 어쨌건 결과가 좋든 그걸 굉장히 연애를 넘어선 인생의 나머지 90%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90%, 나머지 90%에 대한 존중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실은 이런 그냥 덜 바쁘고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의식의 차원은 아니에요. 의식 밑쪽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확실하게 나는 이 나머지 90%의 삶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또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인생에서 서로가 의지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딱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 사람 그래 너 열심히 살아라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안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실은 가장 최선이죠. 이제 후익님이 첫사랑이기도 했어요. 제일 열정적으로 사귀었던 사람. 그리고 전남친이랑 만나면 제가 항상 주눅 드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압도하는 그 느낌에 이상하게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순간들도 많아서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익님과 그 전남친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남친에게 끌렸던 이유가 치열하게 살고 야망이 있다 는 점처럼 보이죠. 그것도 이제 사실일 거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야망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불편하게 만들고 압도하는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건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가졌구나.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서도 약간 나는 항상 어린이같이 나를 좀 느끼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되고 바라는 게 많아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얘랑은 이제 뭔가 인생을 같이 하긴 좀 힘들겠다 라는 것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해달라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남친 입장에서는 또 자꾸 그러니까 자꾸 내 일에 좀 방해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었겠죠. 전남친이 저를 많이 혼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나고 자꾸 부족하고 혼나면서도 혼나서 불안하니까 더 매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혼내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혼날 때는 말을 들어도 그 혼난 것 때문에 자꾸 더 엄마한테 뭐 아빠든 엄마한테 자꾸 뭘 확인하려고 드는, 그러면서 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더 혼날 짓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혼나는 사이가 돼서 주눅이 든다는 게 한편으로는 지금 후익님이 이겨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표현을 해도 되나? 지금 그 분을 통해서 얻어졌던 통제당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끌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럼 통제하지 않는 사람 만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나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그런 결핍 중에 부모님의 어떤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애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한테 끌린다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관계와 과거의 관계를 뇌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만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했던 부모를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정적인 부분을 겹치는 사람을 선택할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를 다시 돌아가서, 물론 이게 돌아가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거를 다시 그 결과를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의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통제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혼내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를 혼내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혼나지 않고 사랑받는 거로 해보고 싶은 거지. 그냥 애초에 나를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혼내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똑같이 혼내는 사람을 만나서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실은 나도 모르는 사랑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론이죠. 내가 전에도 한번 비슷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좀 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가진 어떤 그런 단점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끌리는 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이렇게 뭐 안다고 해서 바꿀 수가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연애 기간 내내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지만요. 서로 못 바꿔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결혼해서 만약 산다고 하면 일정 부분 포기하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통제에 시도하면 아예 또 저러나 보다, 그리고 좀 상처받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연륜이 생기긴 하죠. 근데 이렇게 막 연애하고 막 사랑하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후익님은 일단 내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는 인정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 일단 당장은. 물론 이걸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끌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단 그냥 끌리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상처를 덜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나를 혼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 나는 이게 바꾸고 싶구나. 알았어. 할게. 약간 이렇게 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심각함을 좀 가볍게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게 흘리기지, 흘리기. 그게 좀 가능한 그런 뭐랄까 일종의 능글맞음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후잉님이 좀 상처를 덜 받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잘 흘리는 사람이 돼야지 상대를 바꾸어서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 딱 규정하지 마시고 일단 끌리는 사람을 만나되 끌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소장님, 전 남친이 여자한테 관심이 많은 건 어떡할까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주변 시선 엄청 의식하고 여자를 많이 쳐다봅니다. 아니 그건 뭐 이게 범죄의 수준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농담처럼 한마디 그냥 하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를 안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안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도 좀 그렇고. 왜냐면 어쨌든 이런 성적인 욕망이 있어야 그 서로가 뭔가를 더 갈망하고 더 많은 거를 또 서로 해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여자를 안 좋아하는 그리고 막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특별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넓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성욕조가 좋다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죠. 되게 싫을 수 있지. 좀 과하면 그렇죠. 막 어렸을 때 막 진짜 섹시한 막 그런 이성이 지나가면 이제 막 나도 모르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막 돌리는 척을 하고 이제 얼굴 볼을 미는 거야. 나 안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지 막. 그래서 막 여기 부들부들 떨면서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건 그래요. 이건 물론 저는 뭐 관상이나 손금을 보긴 하지만 그런 걸 뭐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관상에도 이 성적으로 그때 무슨 표현이 있었지? 거기서 이제 좀 성욕이 강한 관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욕이 강한 관상들을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은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있어요. 여성의 얼굴은. 남성의 얼굴은 성적으로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의 관상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다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는 남자 조심해야 될까요? 그건 뭐 그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게 재밌으면서도 선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선을 지킨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재밌는데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 없고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자꾸 선을 넘고 들이댄다. 뭐 그러면 조금 다른 데 가서 또 저러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